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영역 화학 1 해설을 하게 된 서울대 화학부 강현재입니다. 모의평가 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모의평가 해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문제 번호랑 출제 테마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여기 나타나 있는 별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 문항의 난이도입니다. 여러분이 평가한 난이도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몇 개의 문항을 제외하면은 이 문항의 정답률을 같이 써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문항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맞췄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평가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그림은 화학의 유용성에 대한 수업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보시면 에탄올과 암모니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보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기억. 기억의 연소 반응 나왔죠? 연소 반응은 무조건 발해 반응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다음 니은. 암모니아의 대량 합성은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버보슈법이라고 하죠. 암모니아를 이용해가지고 질소 비료를 합성한 기술은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다음 디귿. 기억과 니은은 모두 탄소화합물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니은이 탄소화합물이 아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의 구조 문제죠. 자, 그림은 분자 가와나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가는 물 분자인데 물 분자 이렇게 안 생겼죠? 그래서 옆에다가 다시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형이고요. 비공유 전자성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직선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기 볼게요. 기억, 가는 물은 극성 분자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다음 니은, 나에서 C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보시면은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전자가 이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탄소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다음 디귿, 가와 나의 분자 모양 모두 직선형이다. 가가 직선형이 아니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돼서 니은만 맞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화학 결합 모형 문제입니다. 그림은 두 화합물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 X, Y, Z부터 먼저 매칭을 시켜보겠습니다. X는 NA죠. 그 다음에 Y는 F. 그 다음에 OH-쓰니까 Z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 X가 NA죠. 고체 나트륨은 전성이 있다. 전성과 연성은 이제 금속의 공통된 성질 중 하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요. 다음 니은. 이 중에 이주기 원소는 두 가지이냐? Y랑 Z가 이주기 원소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고요. 디귿. Y2Z는 Y가 플루오린, Z가 산소니까 OF2가 되겠습니다.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한 애들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 물질이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이제 용해평형 탐구 문제입니다. 다음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고요. 가설을 읽어보시면은 일정 온도에서 어쩌고저쩌고 고체 포도당과 용해된 포도당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기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구 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물이 담긴 비커에 포도당을 200Ag을 넣었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온도를 유지하면서 시간에 따른 포도당 수용액의 몰농도를 측정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ET 이후로 몰농도가 안 변하고 있죠? 그에 대한 설명이 지금 밑에 있습니다. ET일 때 남아있는 고체 포도당과 용해된 포도당이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했다. 동적 표현 상태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체크해 주시고요. 이때 남아있는 고체 포도당의 부피를 제외한 수용액의 부피가 1리터입니다. 자, 그럼 몰농도가 A고 부피가 1리터니까 몰수가 나오죠. 즉 용해된 포도당의 양이 A 몰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조건에서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질량으로 변환해 주면은 180 Ag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것까지 계산을 했으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수용액의 몰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결론이 지금 가설이 옳다죠. 그럼 몰농도가 동적 평형 이후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에 제시되는 가설은 이제 기억으로 적절하겠습니다. 다음 니은. T일 때 비커 속에서 포도당이 섭취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동적 평형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오답선지죠. 당연히 틀린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디귿. ET일 때 비커 속에 남아있는 고체 포도당의 질량은 20Ag이냐? 처음에 200Ag을 넣었다고 그랬는데 180Ag이 용해됐다고 그랬죠. 그럼 나머지 20g은 용해되지 않고 남아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기억이랑 디귿이 맞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이제 양론 문제죠.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A, B가 반응해서 CD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제일 먼저 체크해줘야 될 거 개수 체크해줘야 되죠. A 개수 1이고 B 개수 3이고요. C랑 D 개수 같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응물, 생성물 모두 기체인 것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보시면은 실린더에다가 A,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더니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전과 후에
부피가 변화가 없죠. 그렇다는 거는 반응 전과 후 물질의 양이 변하지가 않았던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반응 전과 후 양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반응물의 개수 합과 생성물의 개수 합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개수 합이 반응물이 1 더하기 3 해주시고요. 생성물 개수 합은 x 더하기 x죠. 그럼 계산해주면 x는 2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2 써주시고요. 이제 문제에서 묻는 값이 반응 후 C가 2몰 생성됐을 때 A는 몇 몰이 있었는가를 묻고 있는데요. 보시면 A는 다 반응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개수를 묻는 문제가 됩니다. A랑 C의 개수비를 보시면은 A가 1, C가 2죠. 그러면은 C가 2몰 생성될 때 A는 1몰이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을 찾아주시면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2페이지 문제죠. 전자배치 문제인데 일단 비주얼이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그림은 2, 3주기 13족에서 15족까지 바닥 상태 원자 W부터 Z까지의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보면은 지금 이제 주어진 범위가 총 6개의 원자죠. 그래서 다 써주겠습니다. 일단 2주기부터 써주면은 13주기 붕소, 탄소, 질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주기로 넘어가시면은 알루미늄, 규소, 그 다음에 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개의 기억과 니은의 비를 나타낸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기억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기억을 밑에다가 쓰고 니은을 위에다가 써주겠습니다. 니은을 위에다가. 그럼 기억부터 써주시면은 홀전자 수는 1, 2, 3이죠. 1, 2, 3. 3수기도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이제 붕소가 3개, 4개, 5개, 그리고 알루미늄이 7개, 8개, 9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값이 2, 4, 7인 원자를 찾아줍시다. 자, 2인 것부터 찾아주면은 탄소밖에 없죠. 그래서 X가 탄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4인 걸 찾아주면은 규소죠. 그래서 Y가 규소가 되고 7인 걸 찾아주면은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Z가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W를 보시면은 이 값이 정확히 몇인지 모르겠는데 2보다 작죠. 그래서 이게 2보다 작은 원자를 찾아주시면은 질소밖에 없죠. 3분의 5니까. 그래서 W가 질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W는 인이 아니라 질소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고요. 다음 니은. 홀전자 수는 X와 Y가 같다. X가 탄소고 Y가 규소죠. 같은 조건소이기 때문에 홀전자 수가 같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다음 디귿.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Z가 W의 3배이다. Z가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에서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6개고요. 그 다음에 W는 질소죠. 질소는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개입니다. 그래서 6대2니까 3배가 맞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돼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전자점식 문제죠. 표는 수소와 원소 XYZ로 구성된 분자에 대한 자료이다. 나의 중심 원자 Y고 XZ는 탄소, 질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은 X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 수가 2개죠. 그럼 일단 X는 탄소가 아니고요. X가 질소면은 N2 그리고 산소면은 O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X가 N이라고 해줄게요. 그럼 간은 N2죠. 그러면은 비공유 전자쌍수를 계산해 주시면은 질소 원자 하나당 비공유 전자쌍수가 한 쌍이기 때문에 2개 있기 때문에 A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A가 있기 때문에 이게 2고 나는 이원자 분자여야 되는데 보시면 구성 원소가 세 종류죠. 그렇다면 그것은 일단 나는 최소 3원자 이상의 분자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서 X는 산소가 아니라는 걸 질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는 일단 산소고요. 그럼 A는 2개니까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4원자 분자고요. 일단은 X가 산소고 중심 원자가 Y라고 했는데요. 그럼 Y는 일단 탄소 아니면 질소인데 이건 바로 걸러내기가 가능합니다. 비공유 전자쌍수가 2개죠. 근데 이미 산소 원자 하나만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나오죠. 그렇다는 거는 산소 원자 외에 다른 원자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Y는 질소가 될 수 없고요. 탄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졌고 4원자 분자인 분자를 찾아주면은 CH2O가 되겠습니다. 그럼 비공유 전자쌍수 2개인 거 확인되죠? 자, 그러면은 Z는 자동으로 이제 질소가 됩니다. 자, 질소랑 수소로 구성되어 있고 공유 전자쌍수가 3개인 분자는 하나밖에 없죠. NH3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그럼 B를 계산해 주면은 질소 원자에만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기 때문에 B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가에는 3중 결합이 있다. 산소 분자죠. 산소 분자에는 2중 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고요. 니은, B는 1인 거 확인됐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다음 디귿, 분자 1몰에 존재하는 원자수, 즉 얘네가 몇 원자 분자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나를 보면은 나는 4원자 분자고 다도 4원자 분자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돼서 니은만 맞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전기분해 문제죠. 일단 물을 전기분해를 시키고 이제 전기분해를 시켰을 때 각 전극에 모인 기체의 질량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물의 전기분해식 먼저 써줄게요. 물 분자가 두 개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두 개의 수소 분자랑 한 개의 산소 분자가 나와야겠죠. 자, 그럼 질량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각 전극 질량비를 확인해줘야겠습니다. 원자량 자료 이용해주면은 수소 분자량 2고 그다음 산소의 분자량은 32가 되겠죠. 그러면 4대 30이라 질량비가 1대 8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A랑 B 전극에서 1대 8이거나 혹은 8대 1이 돼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일단 T2가 T1보다 이제 뒤고요. 그 다음에 전극 A랑 B의 질량을 보면은 이 질량이 다 커져야 되죠. 그래서 Y는 4W보다 크고 X는 W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겠지만 A 쪽에 형성된 기체의 질량이 B보다 더 크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A가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A의 산소 기체가 보이고요. B의 수소 기체가 보여야 됩니다. 그럼 질량비가 8대 1이 돼야겠죠. 그러면은 A가 4W 모일 때 B는 8분의 1, 즉 2분의 1W가 모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T2일 때는 B의 Wg이 모였으니까 A일 때는 8배인 8Wg이 모여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X분의 Y는 X가 2분의 1W, Y가 8W죠. 계산해주면 64가 아니라 1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고요. 다음 니은, 전극 B에서 생성된 기체는 수소죠. 그래서 산소가 아니기 때문에 틀립니다. 자, 그럼 일단 디귿이 일단 맞다는 얘기인데 읽어보시면은 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화학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결국에는 우리가 전기분해 실험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디귿은 당연히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성 문제 중에 이제 원자랑 이온 반지름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한 문제죠. 보시면은 WXYZ가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볼게요. 전기 음성동은 Y가 가장 크다고 했는데 그럼 Y는 플루오린이 되겠죠. Y는 플루오린. 그 다음에 제1이온화 에너지는 W가 가장 작다. 이 중에 그 제1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나트륨이죠. 그래서 W가 N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애들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억과 니은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 하나라고 했는데, 자, W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트륨은 이제 금속 원소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커야 되죠.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 빼기 니은이 양수기 때문에 기억이 더 커야겠죠. 그래서 기억이 원자 반지름이 되고 니은이 이온 반지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이 양수인 애들은 금속 원소고요. 이 값이 음수인 애들은 비금속 원소여야 되기 때문에 X가 자동으로 마그네슘이 되고 Z가 자동으로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원자 반지름이죠. 기억은 맞는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Z가 산소고 Y가 플루오린이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돼 있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고요. 다음 디귿, 이 중에서 니은, 즉 이온 반지름은 W가 가장 작냐라고 돼 있는데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소는 이 중에서 마그네슘이죠. 그럼 X가 돼야 되네요. W가 아니라 X. 그래서 디귿도 틀린 설명이 돼서 기억만 맞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반응 문제고요. 1가 양이온 X몰이 들어있는 수용액에다가 B의 양을 달리하여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실험 1과 2에 반응 후에 A 플러스가 아직 남아있죠. 그렇다는 거는 A가 과량이라는 얘기고요. 넣어준 B는 모두 이온화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넣어준 양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1에서는 양이온이 B 양이온이 2N개, 그 다음에 3N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양이온의 양을 이용해가지고 A의 양을 구해주면은 실험 1에서는 A 양이온이 10N몰,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는 7N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험 1과 2를 이렇게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B를 N몰을 더 넣었더니 A 양이온이 3N몰이 감소했다. 그래서 써주면은 A 양이온 3N몰이 B 양이온
n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전하량이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B를 구해주면은 B가 3이 되겠죠. 그래서 B는 3가 양이온이고요.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X를 구해줘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X몰 들어있는 데에다가 B를 2N몰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율 관계에 의해서 B 양이온이 2N몰 생기면은 A 양이온은 6N몰이 줄어야겠죠. 그랬더니 B 양이온이 10N몰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 있었던 A 양이온은 여기다가 6N을 더해서 16N몰이 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이 반응에서 A 양이온은 산화제로 작용했는가? 산화된 물질이 B죠. 그렇기 때문에 A는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인 산화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다음 니은. B는 3인 거 확인했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고요. 디귿. X는 14N이 아니라 16N이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고요. 기억과 니은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위원소 문제고요. 자연계에서 X와 Y의 동위원소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X부터 볼게요. X 원자 보시면은 지금 80%의 질량수 B짜리 원자가 있으니까 0.8 곱하기 B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 2A짜리 원자가 20%니까 0.2 곱하기 2A가 되겠습니다. 이게 X의 평균 원자량인데 문제에서 0.8B 플러스 2.0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공통인 부분 알려주시면은 얘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A는 일단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5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Y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는 원자 번호가 4A 플러스 B고요. 평균 원자량 계산해 주겠습니다. 보시면은 60%의 비율로 16A 마이너스 B짜리 질량수의 원자가 존재하니까 0.6 곱하기 16A 빼기 B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질량수 12A 플러스 B인 원자가 40% 존재하니까 0.4 곱하기 12A 플러스 B 해주시면 이게 Y의 평균 원자량이 나오겠습니다. 계산해 주시면요. 14.4A 마이너스 0.2B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얘랑 같아야 되죠? 14.4A 마이너스 2.2가 돼야 되거나 합니다. 자, 그럼 얘도 공통인 부분 알려주시면은 얘랑 같아야 되니까 B가 1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BX1몰, 즉 원자 번호가 5였고요. 질량수가 11이죠. 그 다음에 16A-B의 질량을 가진 Y 보시면은 일단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A5 대입하고 B에 11 대입하시면은 원자 번호가 31이 됩니다. 원자 번호 31이고요. 질량수는 A에다가 5 대입하고 B에다가 11 대입해주면은 6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각각 들어있는 중성자 양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원자가 1몰 1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얘네들의 얘네들의 안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만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중성자가 6개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중성자가 69에서 30을 빼주면 38개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6이랑 38이랑 더해서 44.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3페이지 문제고요. 보시면은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에 대한 자료이다. N은 주 양자수, L은 방위 양자수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L이 0인 오비탈, S 오비탈이죠. 그 다음에 L이 1인 오비탈은 P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그럼 X랑 Y부터 보시면은 S랑 P 오비탈 수,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와 P 오비탈 수가 같은 원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써주시면은 S랑 P 오비탈 수가 1대 1인 원자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는 외운 학생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써주시면은 일단 먼저 두 개인 것부터 써주면은 탄소 원자죠. S 2개, P 2개. 그 다음에 3개인 원자 찾아주시면은 나트륨 혹은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3개 중에 2개가 X랑 Y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홀전자 수 다 써주시면은 탄소는 2개, 그 다음에 나트륨은 하나, 마그네슘은 없죠.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부등식이 되려면은 X가 탄소가 되고 그 다음에 Y가 홀전자가 없는 마그네슘이 돼야 됩니다. X랑 Y 둘 중 하나가 나트륨이면 이런 형태의 부등식이 성립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일단 Z의 홀전자 수는 하나라는 거를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일단 Z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 수의 비가 2대 1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S랑 P 오비탈 수가 2대 1인 걸 찾아주시면은 무조건 두 개 하나여야 되죠. S 오비탈 수가 4개가 되면 그건 이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자는 붕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Y가 붕소가 되겠습니다. 홀전자수 하나 맞죠?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보면은 기억 X는 탄소 맞죠? 그 다음 니은 Y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 조건을 잘 보시면은 그 전자 껍질이 바뀌면은 무조건 S 오비탈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결국 얘가 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얘가 몇 주기 원소인지를 묻는 선지고요. Y가 마그네슘이죠. 그럼 3주기 원소니까 3이 돼야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다음 디귿 Z에서 N-L이 1인 모든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B는 붕소죠. 그리고 N-L이 1인 오비탈을 나열해 주시면은 1s 있고요. 1 빼기 0이니까 그 다음에 2 빼기 1이니까 2p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붕소를 보시면은 1s에 일단 두 개가 차 있죠. 그 다음 2p에는 하나가 차 있죠. 그래서 두 개 하나 합해서 세 개가 맞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 문제고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개수가 다 주어진 가 반응식부터 보겠습니다. 조건을 보시면은 가에서 질소의 산화수 중 가장 큰 값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질소만 보시면은 NO3-에서 질소의 산화수 플러스 5죠. 그 다음에 NO에서 N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모에 해당하는 실제 값이 5가 되겠죠. 그럼 여기 5가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나에서 탄소의 산화수 중 가장 큰 값은 N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에서 N을 찾아줘야 되는데요. 일단 H2C2O4에서 탄소의 산화수 계산해 주시면은 수소 혼자 2개 플러스 2, 탄소 혼자 4개 마이너스 8이니까 2개가 플러스 6이어야 되죠. 그래서 탄소의 산화수가 여기선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물 생성물에서 CO2에서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죠. 그래서 N이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N은 4인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개수랑 이제 그런 것들 결정해 줘야 됩니다. N 4인 거 여기도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산화환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좀 써주겠습니다. 반응물부터 써주시면은 A개의 XO4 마이너스랑 그 다음에 5개 H2C2O4 그리고 B개의 H 플러스가 반응을 해서 그 결과 생성물이 A개의 X 양이온, 이가 양이온이죠. 그 다음에 10개의 CO2, 그 다음에 C개의 물 분자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산화수 비교를 통해서 개수를 결정해 주겠습니다. 자, 반응물에서 X 원자의 산화수는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생성물에서는 플러스 2죠. 그리고 탄소 원자 산화수는 아까 계산했죠. 여기서 플러스 3, 여기서 플러스 4. 자, 그러면은 X의 산화수가 5만큼 감소하고요. 그리고 X 원자 수는 A개죠. 그 다음 탄소 원자의 산화수는 1만큼 증가하고요. 탄소 원자 수는 반응물 생성물에서 모두 10개인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동하는 전자의 양이 이렇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A랑 1 곱하기 10이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A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는 2가 되고요. 자, 그럼 이제 B랑 C는 이제 원자수 비교를 통해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산소 원자수 먼저 계산해 볼게요. 산소 원자수는 2 곱하기 4 하면 8개. 그 다음에 5 곱하기 4 하면은 20개죠. 반응물에서 산소 원자수 총 28개고요. 생성물에서도 10 곱하기 2 해주면 20개. 그리고 여기서 C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C가 8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음 수소 원자로 넘어가 보시면은 수소 원자는 여기랑 여기 있죠. 그래서 10개랑 B개 10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리고 생성물 쪽에는 2C개죠. 근데 C가 8인 걸 확인했으니까 얘가 16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B가 나오죠. B는 6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값을 다 구했죠. 대입해 주겠습니다. N이 4고요. A가 2, B가 6이죠. 그 다음에 C가 8이죠. 계산해 주시면은 4분의 16이니까 답이 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이제 몰롱도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난이도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고요. 처음으로 등장한 이제 정답률이 50% 이하의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용액의 몰롱도에 대한 실험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물, X 몰롱도 수용액, 4X 몰롱도 수용액이죠. 자, 가려진 건 두 개인데 지금 보시면은 후보가 세 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물이랑 그다음에 X 몰롱도 수용액이랑 그다음에 4X 몰롱도 수용액 중에 두 개가 저 두 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가부터 볼게요. 0.03몰롱도 A 수용액에다가 60ml에다가 기억을 30ml 넣어서 A 수용액 90ml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몰롱도가 이 그림에 주어져 있죠. 0.16이 초기값이기 때문에 이 수용액의 몰롱도가 0.16몰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기보다 농도가 증가했죠. 그러면 일단 기억은 일단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기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 가에서 만든 용액에 니은을 조금씩 넣어주었을 때 몰롱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니은이 기억보다 농도가 더 작은 물질이어야겠죠. 그래서 니은은 4X 몰롱도 수용액은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니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틀린 보기부터 볼게요. 니은이 물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은이 물일 경우에는 자, 물을 넣어준 상황이면은 질의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몰롱도는 용액의 전체 부피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부피가 90ml니까 이 밑에다가 전체 부피를 써주시면은 초기 90, 여기는 100, 110, 120, 130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만약에 얘가 물일 경우에는 이 0.12라는 숫자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초기 몰롱도의 비를 보시면은 4대 3이죠. 그러면은 몰롱도 비가 4대 3이라는 거는 부피가 3대 4인 지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90, 120이니까 만약에 물을 넣어줬으면은 요 시점에서, 그러니까 니은을 30ml 넣어준 시점에서 몰롱도가 0.12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감소해야 되는데요. 그래프가 위에 떠 있죠. 그러면은 니은은 물이 아니란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X 몰롱도 A 수용액이고요. 그 다음에 4X 몰롱도 A 수용액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지워주시면은 여기다 써주겠습니다. 기억은 4X 몰롱도죠. 그리고 니은은 X 몰롱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X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가 과정만으로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용질의 양의 이제 변하는 과정을 이제 식으로 써주시면은 0.03몰롱도 곱하기 60ml에다가 4X 몰롱도를 30ml 넣었죠. 그랬더니 0.16몰롱도 90ml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뭐 내분을 쓸 줄 아시는 학생분들은 내분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0.04몰롱도짜리가 있고 4X 몰롱도가 있는데 혼합 비율이 60ml, 30ml, 즉 2대1이죠. 얘네들을 2대1 비율로 섞었더니 몰롱도가 0.16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분 쓰실 때는 얘네 둘을 섞은 비율 반대로 써주면 되죠. 1대2 내분점이 0.16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0.12, 0.24만큼 차이 나야 되니까 얘가 0.4가 됩니다. 뭐 어느 쪽으로 계산하시든 답은 x가 0.1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x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이제 원자 XYZ의 제 n 이온화 에너지 B를 이렇게 나타낸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EB분의 EA 그리고 EB분의 EC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각각 1차, 2차, 3차 이온화 에너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XYZ는 질소, 산소, 플루오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에너지들부터 결정을 해주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값들이 전부 1보다 크죠. 그러면은 두 그래프에서 모두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A가 이 B보다 크고요. 그리고 이 C가 이 B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 두 그래프를 보시면은 비교해 보시면은 이 B가 분모로 똑같은데 이제 분자만 다르죠. 근데 이 나 그래프 쪽에 있는 마크들이 키가 더 크죠. 그렇다는 거는 이 A보다 이 C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C가 더 크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C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 A가 두 번째로 크고요. 이 B가 가장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원자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이 차수가 커질수록 무조건 증가하죠. 그러면은 제일 큰 이 C가 3차 이온화 에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가 2차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이 B가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도 써줄게요. 얘가 이 원분의 이 2고요. 얘가 이 원분의 이 3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XYZ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 원자들의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질소, 산소, 플로린이 있습니다. 자,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가 질소랑 산소 사이에서 발생하죠. 이렇게 감소했다가 증가하겠습니다. 이게 1차 이온화 에너지고요. 그 다음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한 칸씩 당겨야죠. 그래서 산소랑 플로린 사이에서 감소합니다. 이게 2차 이온화 에너지고요. 그 다음 3차 이온화 에너지는 그냥 쭉 증가하죠. 얘가 3차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 그림으로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면은 산소에 주목해 주세요. 산소가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제일 작은데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제일 크죠. 그렇다는 거는 1차 이온화 에너지분의 2차 이온화 에너지의 값은 산소가 제일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제일 큰 막대를 찾아보면 X죠. 그래서 X가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Y랑 Z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이 A, 2차 이온화 에너지는 Y가 Z보다 크다. 그래서 남은 애들 중에 보시면은 플루오린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죠. 그래서 Y가 플루오린, Z가 질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이 C는 3차 이온화 에너지죠.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X는 플루오린이 아니라 산소입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이 B가 1차 이온화 에너지죠. Y는 플루오린, Z가 질소니까 플루오린이 더 커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그러면 기억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사실 작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의 비를 묻는 문제가 작년 6월 모의평가 16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혹시 이 논리가 낯선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적정 문제고요. 이번 시험 오답률 5위 문제였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이 또 가려져 있죠. X몰농도 수산나트륨과 Y몰농도 수산나트륨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과정을 쭉 읽었을 때 여기 식초 10ml가 나오는데 문제 결론에서도 식초 10ml가 나와 있죠. 이 안에 아세트산이 6x 플러스 2y g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요 안에 아세트산이 6x 플러스 2y g 들어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세트산의 질량이 나와 있고 분자량 나와 있으니까 분자량 60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몰 단위로 바꿔줄 건데 이제 중화 적정이나 중화 반응에서는 흔히 이제 밀리몰 단위를 많이 쓰죠. 그래서 밀리몰 단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초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은 일단 6x 플러스 2y g인데 분자량이 60이죠. 그리고 이제 밀리몰로 바꿔야 되는 얘는 그냥 몰이죠. 그럼 밀리몰로 바꿔주려면은 1000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식초에다가 물을 넣어서 100ml 수용액을 만들었는데 이 중에 30ml만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세트산 중에 30%만 반응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10분의 3을 또 곱해줍시다. 그러면은 요만큼이 이제 적정에서 반응한 아세트산의 양이 되겠죠. 미리몰 단위로. 그럼 계산해 주시면은 이렇게 약분되고 그러면은 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전체 아세트산의 양은, 그러니까 반응한 아세트산의 양은 30x 플러스 10y 미리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통해서 기억과 니은을 결정해줘야 되는데요. 저희는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부터 먼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억이 Y몰 농도 수용액이고요. 니은이 X몰 농도 수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발문이 좀 특이한데 가의 기억을 모두 사용했을 때 붉게 변하는 순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적정이 덜 된 거죠. 그러면은 Y몰 수용액이 지금 보면 10ml죠. 그러면은 이 Y 10ml를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NaOH가 10Y 미리몰만큼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니은을 5ml를 더 넣어줬더니 적정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X몰 농도 5ml니까 5X 미리몰이 추가로 더 들어왔겠죠. 그러면은 중화적정의 원리에 의해서 얘네 둘이 같아야 됩니다. 계산해 주시면은 Y 날라가고 X만 남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X가 0이 되는데 이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경우가 모순이 되고요. 기억이
X몰 농도, 니은이 Y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식을 이제 다시 써줍시다. 아세트산의 양은 아까 30X 플러스 10Y몰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X몰 농도 수용액을 일단 40ml인데 이걸 다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40X 미리몰 다 반응했고요. 그리고 이제 Y몰 농도 수용액을 5ml를 더 썼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줍시다.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계산해 주시면은 Y 넘기면 5Y는 10X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문제에서 묻는 값이 X분의 Y죠. X분의 Y 계산해 주시면은 2대 1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를 찾아주시면은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4페이지 문제고요. 정답률 44.6%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표는 25도씨에서 수용액 가나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각각 뭐 산과 염기 중 하나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수용액이 세 종류가 주어져 있고 pOH에서 pH를 뺀 실제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자료가 제일 많이 주어진 가랑 달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pH를 설정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표를 먼저 그려주시고 pH랑 pOH를 이렇게 설정을 해줍시다. 자, 편의상 가의 pH를 n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H3O 플러스의 양이랑 부피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H3O 플러스의 몰농도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H3O 플러스의 몰농도를 구해주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온의 실제 양을 묻는 선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피를 밀리리터가 아니라 리터라고 가정하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가에서 10분의 B몰 농도 그리고 다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100분의 B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H3O 플러스의 몰농도를 계산해 보시면은 가가 다의 10배죠. 그러면은 다의 pH가 가의 pH보다 1만큼 커야겠죠. 그래서 다의 pH가 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을 보시면은 가랑 다를 비교했을 때 이제 다 쪽을 보시면은 가보다 pH가 1만큼 늘었죠. 그럼 pOH는 1만큼 줄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값 자체가 플러스 1, 아니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니까 이만큼 감소해야겠죠. 그래서 얘가 A면은 얘는 A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면은 A는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가 7인 걸 대입해 주시면은 얘는 7, 얘는 마이너스 2. 잠시만요. 마이너스 2죠? A 빼기 9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얘는 얘도 지워줍시다. 얘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n 플러스 1 말고 이제 실제 값을 알 수가 있으니까 실제 pH랑 pOH를 전부 써주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77 중심으로 3.5, 3.5만큼 차이 나야 되는 거니까 가의 pH는 3.5, 그 다음에 pOH는 10.5가 되고요. 그리고 나는 7 기준으로 1, 1만큼 차이 나는데 염기성이니까 pH가 8, pOH가 6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는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시면은 4.5, 9.5가 되죠. 자, 이제 pH, pOH를 다 구했으니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나는 염기성이냐? pH가 7보다 크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다음 니은, 다의 pH분의 가의 pOH를 묻고 있는데 다의 pH 4.5, 4.5 써주시고요. 그리고 가의 pOH는 10.5죠. 10.5 써주시면은 계산해 주시면은 3분의 7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다음 디귿, 나의 물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염기성이니까 여기다가 물을 추가하면은 pH가 점점 7에 가까워져야 되죠. 그러니까 pH가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진다고 한 디귿은 이제 틀린 선지가 돼서 기억과 니은만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가드로 문제고요. 이번 시험 오답률 3위 문항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T도씨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완에 들어있는 기체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기체의 조성을 잘 보겠습니다. 일단 메테인이랑 에탄올이 A몰, B몰 들어있는데요. 여기도 메테인이랑 에탄올이 A몰, B몰 들어있습니다. 즉 얘네 둘의 양은 일단 같고요. 결국 그러면은 가랑 나의 차이는 C2H6, 에테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가에다가 C2H6를 C몰 넣은 상황이 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첨가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원자의 질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질량이 늘어난 원자는 탄소랑 수소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여기는 산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소 원자의 양 혹은 질량은 가랑 나에서 같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질량이 변하지 않은 원자를 찾아보면은 Y 원자의 질량이 80g, 80g으로 똑같죠. 그래서 Y가 산소 원자라는 걸 일단 체크를 해줍시다. 그러면 이제 X랑 Z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제 모든 물질들을 다 보시면은 모든 물질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질량이 수소가 차지하는 질량보다 더 커요. 메테인 같은 거 보시면은 탄소가 10이고요. 수소가 1인데 4개 있으니까 4죠. 보면 탄소가 더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X랑 Z 중에 무조건 질량이 큰 쪽이 탄소여야 됩니다. 그래서 H가 수소, 그 다음에 Z가 탄소가 되겠죠. 여기도 수소, 탄소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각 물질의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몰수로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그려주시고요. 가랑 나에서 이제 몰수를 써주겠습니다. X는 수소였죠. 질량수 1짜리. 그 다음에 Y가 산소였죠. 질량수 16짜리. 마지막 Z가 탄소였죠. 얘는 질량수가 12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토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산소 원자가 80g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80을 16으로 나눠주면은 5몰씩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일단은 분자의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 원자가 포함된 분자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은 분자에 산소 원자가 하나씩 들어있기 때문에 산소 원자의 몰수가 곧 이 분자의 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질량이 주어진 원자가 탄소죠. 탄소가 150g입니다. 그럼 탄소 원자량 12니까 나눠주면은 가에 12.5몰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탄소 원자의 양을 계산해 주시면은 보면은 분자당 탄소 하나짜리가 A몰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분자당 탄소 2개짜리가 5몰이 들어있는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은 A 플러스 10몰이 되겠습니다. 그게 12.5래요. 그러면은 A가 2.5죠? 2.5 여기다 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소 원자 수는 바로 나옵니다. 보면은 4개짜리 2.5몰, 그 다음에 6개짜리가 5몰이죠. 그러면은 수소 원자 수 계산해 주시면은 자 4개짜리 2.5몰이면 10몰이죠. 그 다음 6개짜리가 5몰 있으면 30몰이죠. 그러면은 40몰이네요. 그럼 수소 원자량은 1이니까 40몰 있으면 40g이 되겠네요. 그래서 W1은 4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C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수소 원자가 40몰 있었는데 55몰로 늘었대요. 그러면은 수소 원자가 15몰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15몰이 늘어나려면은 지금 수소 원자가 6개짜리가 C몰이 들어온 거니까 6 곱하기 C가 15여야겠네요. 그러면은 C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W2가 나오죠. 보시면은 얘는 탄소 원자만 놓고 보면은 2개짜리가 2.5몰 들어온 거니까 5몰이 더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17.5몰의 탄소 원자가 나실린더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질량수 계산해 주시면 여기다가 12 곱해주면 W2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W2는 21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V1분의 V2를 묻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각 실린더 안에 기체가 몇 몰 들어있는지를 보는 거죠. V1 그 가에는 7.5몰 그리고 나에는 10몰이 들어있으니까 부피비가 3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 써주시고요. 그 다음 W1 40, 그 다음에 W2가 210이니까 4대 21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주시면은 약분돼서 7이죠. 그래서 정답이 7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양론 문제죠. 이번 시험 오답률 2위 문제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 체크부터 해주겠습니다. A 개수 1, B 개수 2고요. C 개수 1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물, 생성물 모두 기체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 표는 A가 W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값이 고정돼 있죠. 여기다가 이제 B의 질량을 달리하여 넣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좀 구하기 쉬운 것부터 보겠습니다. 부피랑 밀도가 다 주어져 있는 1이랑 3을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럼 부피를 곱해주면은 질량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 둘 곱해주면은 질량비가 7대 8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질량 보존에 의해서
이 각 실린더의 전체 질량을 W에 대해서 나타내주면은 8g이 더 들어왔으니까 얘는 W 더하기 8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써줄게요. 그러면은 질량비를 먼저 계산해 주시면은 1대 3이 7대 8이죠. 근데 실험 1에서 전체 기체의 실제 질량은 W 플러스 8g이고요. 그 다음에 실험 3에서 실제 질량은 W 플러스 24g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비례식 풀어주시면은 W가 10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W 104고요. 그러면은 이제 각 실린더 안에 전체 기체의 질량 실제 값으로 써주시면은 1에서 112g, 그 다음에 2에서 126g, 3에서 128g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체의 부피를 이용해가지고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처음에 A가 들어있고 그러면 반응물이 C 한 종류밖에 없죠. 근데 보시면은 A랑 C랑 개수가 1로 같습니다. 그러면은 완결점 전까지 B가 들어오는 족족 일단 B는 다 반응해서 없어지고요. 없어지는 A의 양이랑 생기는 C의 양이랑 같죠. 그렇기 때문에 완결점 전까지 실린더 안에 전체 기체 부피는 일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면은 반응물인 A랑 얘는 무시하고 그러면은 생성물인 C랑 개수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체 기체 부피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주시면은 가로축을 B의 질량 그리고 세로축을 전체 기체의 부피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럼 완결점의 질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완결점 전까지 이렇게 여기가 완결점이고요. 그 뒤로는 증가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실험 1이랑 3을 비교해 보시면은 여긴 부피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는 완결점 이후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보시면은 완결점 이후인데 실험 3에서 반응 후에 남은 반응물이 질량이 8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완결점 이후니까 B가 과량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실험 3에서는 B가 8g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24g 넣어줬는데 8g이 남았다는 거는 반응한 B의 질량은 16g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완결점은 B가 16g 들어온 시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모든 점들이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8g 넣어준 시점은 여기 정확히 정 가운데고요. 이때까지 전체 기체 부피는 V리터로 일정해야 됩니다. 실험 1은 완결점 전이니까요. 그러면은 얘가 부피 그리고 이제 부피가 2V리터가 되는 시점은 24g 넣어준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y좌표가 2V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22g 넣었을 때 이제 부피를 관찰을 해주시면은 x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22g이 어디인지 살펴보면 여기 있죠. 정확히 16g, 즉 완결점이랑 여기가 이제 실험 3이죠. 여기가 1이고 그럼 실험 2는 여기가 22g이니까 6g, 2g만큼 차이 난 지점. 그러니까 이 두 지점 사이에 4분의 3 지점이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완결점 이후로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눈금을 읽어주시면은 여기가 4분의 7V가 돼야겠죠. 이렇게 3대 1이니까. 자, 그러면은 전체 기체 부피가 일단 4분의 7V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부피랑 밀도를 곱해서 질량비가 나온다는 걸 이용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질량비를 다시 써주시면은 7대 4분의 7x는 112대 126이죠. 14로 약분해 주시면은 8대 9가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해 주면은 x는 4.5, 2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9 찾아주시면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이 시험에서 이제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가장 어려웠던 문제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용액이 주어져 있고요. 이가산이랑 일가산이 같이 주어져 있죠. 보시면은 X몰 농도의 NaOH 10ml가 담긴 비커에다가 얘를 5ml를 넣고요. 그 다음에 얘를 5ml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액을 1이라고 라벨링을 했고요. 여기다가 HB를 10ml를 넣은 게 2, 그 다음에 여기다가 5ml 더 넣은 게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이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이제 혼합 용액의 부피 합 조건에 의해서 용액 1, 2, 3의 실제 부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용액 1의 부피는 10ml, 5ml, 5ml 합한 거니까 부피가 20ml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용액 2는 여기다가 10ml를 더 넣어준 거니까 30ml. 여기다가 5ml 더 추가했기 때문에 용액 3은 35ml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몰농도 합이랑 부피를 곱해주면은 이온의 몰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모든 양이온의 몰수는 우리가 N 플러스라고 쓰겠습니다. 단위는 미리몰이고요. 곱해주면 되니까 양이온 수가 총 30K 미리몰. 그 다음에 용액 2에서는 35K 미리몰. 그 다음에 용액 3에서는 40K 미리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이온 수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저희가 이제 중화점 이전과 이후에 따라서 이제 양이온의 변화량이 다르겠죠. 보시면은 중화점 이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산성을 넣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용액이 염기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H 플러스랑 B 마이너스가 들어온 상황이죠. 초기 용액이 염기성이면은 얘가 들어오는 족족 H 플러스는 OH 마이너스랑 반응해서 중화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양이온 수는 전체적으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화점을 넘어가면은 H 플러스가 쌓이겠죠. 산성이 되면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양이온 수는 어떻게 변하냐면 중화점 이전까지는 변하지 않고요. 중화점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용액 2랑 3은 둘 다 산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이온 수가 증가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양이온 수의 변화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고 가로축을 넣어준 HB 수용액의 부피, 그리고 세로축을 양이온수 N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HB를 10ml 넣어준 상황, 15ml 넣어준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려줄게. 그럼 10ml 넣었을 때 여기 찍히고 15ml 넣었을 때 이렇게 찍히겠죠. 각각의 좌표가 여기가 35K, 그 다음에 여기가 40K가 되겠습니다. 35K죠? 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미 산성인 수용액에다가 HB를 5ml 넣어줬더니 양이온이 5K만큼 더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 5K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H 플러스죠. 이미 산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HB 5ml 안에는 H 플러스가 5K 미리몰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5ml 안에 5K 미리몰이니까 Z가 나오죠. Z는 5분의 5K 해가지고 Z의 실제값이 K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험 1과 2를 이제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1에서 2로 넘어갈 때는 10ml를 넣어줬죠. 그런데 양이온 수가 5K계밖에 안 증가했죠. 10ml를 넣어주면은 H 플러스가 10K 미리몰만큼 들어온 상황일 텐데 5K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 사이에 중화점이 있어야 됩니다. 즉 1은 염기성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은 중화점 전까지 양이온 수는 30K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5K계만큼 증가했다는 거는 요만큼. 그러니까 5ml일 때가 중화점이면은 중화점에서 양이온수가 딱 5K계만큼 증가해서 35K가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용액 1에서 HB를 5ml만 넣어준 이 시점이 중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초기점이 용액 1이고요. 여기가 용액 2고요. 여기가 용액 3이죠. 자, 그럼 보시면은 이제 묻는 값이 용액 1에 존재하는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 합을 지금 묻고 있으니까 자, 용액 1에 존재하는 이온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이온이랑 음이온으로 나가볼게요. 자, 중요한 거 용액 1은 아직 중화점 전, 즉 염기성이죠. 그래서 용액 1에는 양이온이 Na 플러스만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구경꾼 이온이 Na 플러스만 양이온이고 나머지 두 개는 다 음이온이죠. 그래서 양이온 수가 30K라고 했는데 이 30K가 전부 Na 플러스가 돼야겠죠. 자, 그럼 음이온은 일단은 염기성이기 때문에 OH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A2 마이너스랑 B 마이너스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찰 가능한 이온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처음에 HB 용액이 5mm가 지금 혼합된 상황이기 때문에 얘 몰롱도가 K였죠. 그러면은 B- 이온이 5K 개만큼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B-가 5K.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중화점까지 HB를 5mm만큼 더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은 H 플러스가 5K 개만큼 5K 미리몰만큼 들어와야 정확히 중화점에 도달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OH-가 5K 미리몰만큼 있었어야겠죠. 자, 그럼 이제 A2-만 구해주면 되는데 얘는 이제 전하량 모듐 써주시면 됩니다. 양이온 전하량 합 1가 30K니까 30K죠. 그럼 여기서도 전하량 합했을 때 30K가 나와야 되니까 1가 5K, 1가 5K 하면은 10K라서 20K가 모자라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얘 2가 음이온이죠. 그래서 이온수는 그거의 절반인 10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모든 음이온수의 합이 20K가 됩니다. 그런데 용액 1의 부피는 20ml죠. 그럼 얘를 20으로 나눠주면은 모든 음이온의 몰롱도 합의 실제값이 K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음이온의 몰롱도 합은 K 몰롱도이기 때문에 K를 찾아주시면은 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이번 시험 총평하고 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2, 3학년도 수능부터 이제 각종 모의평가 등급 것들이 쭉 나열해 놓은 건데요. 이제 매우 어렵게 출제됐던 2, 3수능 이후로 상대적으로 좀 쉬웠지만 그래도 꽤 어려운 편이었던 2, 4수능, 그리고 이것보다 더 쉬워져가지고 1컷이 50이 나왔던 2호 수능 뒤로 이제 출제된 모의평가들을 보시면은 이번 6월 모의평가는 꽤 어렵게 나와서 43점이 잡혔고요. 그리고 이번 9월 모의평가는 대다수 입시 사이트에서 1컷은 45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컷이 45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모의평가는 응시생들의 수준이 높아지죠. 그걸 감안했을 때 6월 모의평가랑 비슷한 난이도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뭐뭐 중 하나이다, 뭐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매칭을 시키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14번,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귀류를 결합시켜 놔가지고 푸는 입장에서 이제 풀이 과정에서 이제 좀 귀류를 사용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적으로 좀 새로운 문항들을 몇 개 뽑아봤는데요. 이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이용해가지고 양수, 음수를 판단하는 그래프가 주어진 9번. 그 다음에 몰롱도 이제 실험 발문과 그래프를 혼합한 14번이나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과 이제 원자의 양을 이제 막대 그래프로 준 18번 문항 등이 이제 형태적으로 좀 새로운 문항이었고요. 여기 이제 전통적인 이제 고난도 문항, 킬러 문항들이라고 하죠. 이런 문항들의 난이도를 판단해 보면은 18번이랑 19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20번이 좀 핵이 좀 많았던 문항인데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사실 한 4, 5년 전쯤에 기출에 좀 많이 출제됐던 형태입니다. 실험 과정을 줄글로 주고 표나 이제 그림을 이용해 가지고 결과를 분석하는 그런 기출들이 좀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문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난이도에 대한 평가를 이제 막 함부로 하기는 쉽지 않지만 확실한 거는 작년이 구모랑 이제 수능이 50이 나왔잖아요. 1컷이. 이런 사태가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평가원은 확실한 건 작년보다는 좀 어렵게 출제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대비를 좀 확실히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총평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화학원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